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치료가 바로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 항암 약물 치료 비용이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료 파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료 파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렴한 금액의 암보험으로 항암 치료 비용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에 해당이 돼서요.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국수술의 경우는 물리적 치료를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인 방사선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게 됩니다. 1회에서 3개의 암은 치료가 완치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4개의 암입니다. 다른 장기로 퍼져버린 4개의 암은 수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4개 암을 말기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4개 암의 환자들을 시한부라는 무서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4기 암이라 할지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항암 약물 치료 방법입니다. 이 항암 약물 치료 방법은 전신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주사나 투약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 4기 암의 전이와 성장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1에서 3기 암을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항암 약물 치료는 4기 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 치료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꾸준하게 사용하는 매우 인기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인식입니다. 미국 암 전문의의 88.3%가 만약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면 화학요법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암 환자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암 전문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고통적인 모습들을 보고 본인은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투병 생활 중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요. 구역질과 구토가 나기도 하고요. 무기력하게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요. 그런 환자들이 항암 치료받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학항암제의 고통은 심각한데요. 이 화학항암제가 왜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항암제는 1세대 항암치료 방법인데요. 이 1세대 항암치료 방법은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을 때 투약을 통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림처럼 약물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국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요. 정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2세대 항암 치료 방법인데요. 바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표적으로 인식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단 표적 인자가 있어야지만 해당 치료가 가능한데요. 대신에 표적 인자가 있어서 해당 치료를 했을 때에는 호전율이 매우 좋은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3세대 치료 방법인 면역항암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면역관문 억제제인데요. 이 면역항암제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싸우게 도와줍니다. 이 면역세포 T세포는 암세포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 암세포는 공격에 맞서서 방어 단백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하게 된 방어 단백질과 단백질은 T세포와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제가 이 연결점을 끊어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면역 항암제인 거죠. 그래서 T세포가 암을 인식하고 암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이런 약물을 투입을 하더라도 암세포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게 다수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의료기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의 항암제를 다시 비교해드리면 화학항암제의 경우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부작용이 심하죠. 반면에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학항암제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는 비용이 매우 비싸죠. 보통
한 번 1회에 많게는 3천만 원도 발생하기도 하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항암 약물 치료의 경우는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수명 기간이 늘어날수록 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 표적 항암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표적 인자가 있을 때 부작용도 적고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표적 항암제 중에서 대표적인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퍼제타의 경우는 첫 치료 시에는 대략 8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간격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3주 간격으로 치료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400만 원씩 필요해서 1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은 7천만 원 이상이나 필요하다고 하죠. 다행인 것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일부 이제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 시행 시에서만 본인이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국 선별급여가 적용되었죠. 그동안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제 승인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표적 항암제가 비급여에 해당돼서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부담이 큰 항암제가 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가 느끼는 암치료 부담 설문조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0.5%의 응답자가 항암치료제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급여에 해당되다 보니까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항암치료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대비를 하죠. 보통 항암 약물 치료비의 경우는 보통 5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보장이 가능하지 않지만 최근에 더 큰 금액을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L생명보험사의 이응암보험인데요. 이 이응암보험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험금 특약을 꼭 부과하셔야 됩니다. 이 특약은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진단 확정 시 허가된 표적 항암 약물로 치료할 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최초 1회 안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는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보험사에서 500만 원밖에 보장이 되지 않지만 무려 10배인 5천만 원까지 보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허가된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 악품 안전처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 시 보장이 가능하고요. 효능효과 범위 외에 사용할 때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약관에 보면 대표적인 의약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유방암 치료 시에 퍼제타나 허세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 치료했을 때 바로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특약을 가입을 하고 나서 꼭 전문의랑 자세하게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의 해당 여부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명확히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겠죠. 다음은 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생명의 이응암보험의 경우 말씀드린 이 표적 항암제 이 보험 특약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했을 때 40세 남성 기준입니다. 보험료가 2,350원입니다. 단 이 특약은 10년 갱신형인데요. 그래도 10년 갱신형이지만 2,350원이면은 큰 보장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손해보험사 H해상의 피읍보험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를 살펴보면 최대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을 가입하더라도 820원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비슷하게 5천만 원 수준일 때 8,2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저렴하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단 이제 이 H해상의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는 방사선 치료 시에서도 보장이 가능해서 좀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 5천만 원 수준의 돈이 필요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암진단금을 통해서도 준비 가능한데요. 암진단금으로 준비했을 때 10년 갱신형일 경우 H해상의 상품으로 17,515원이나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보험료가 필요하죠. 결국 저렴한 보험료로 5천만 원까지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암도 수술하기 어려운 이 사기암도 항암 약물로 치료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비싼 항암 치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암보험에 대해서 꼭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변의 설계사분들에게 상담 받으셔서 평생의 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